여러분, 만약 내 옆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오늘 밤 울 것이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원하지 않더라도 보였습니다. 알고 싶지 않더라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7살에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혼자서 겨울 눈 속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보려 할 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달빛이 유난히 푸르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산골 마을 우물가에 모여 앉은 아낙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 얼굴에 붙은 그림자를 본다지. 웃고 있어도 울고 있어도 곧 닥칠 일을 먼저 안다더라.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말이 자신에게 들러붙을까 두려웠으니까요. 그 아이의 이름은 모래였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달랐습니다.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을에 터뜨리는 그 울음을 이 아이는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파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 산 노인이 사람을 헤아리듯 빤히.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작은 금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모래의 눈을 오래 마주치지 말 것. 아무도 몰랐지만 모래는 보였습니다. 사람의 얼굴 위로 스미는 빛과 그림자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었습니다. 때로는 안개처럼, 때로는 먹구름처럼 번졌습니다. 누군가의 이마 위에 엷은 균열이 번지면 곧 집안에 불화가 일었습니다. 눈가에 짙은 검은 기운이 고이면 병이 찾아왔습니다. 입술 위로 파리처럼 달라붙는 어둠이 보이면 그 집에는 며칠 안에 반드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흙장난을 하고 개울에서 발을 담그고 엄마가 지어준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습니다. 어미는 산후열로 세상을 떠났고 아비는 그의 여름장마에 떠내려갔습니다. 5살이 되던 해 아이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흙을 던지며 소리 지를 때 모래는 마을 어귀에 혼자 쪼그려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의식을 잃어가던 모래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등짐을 진 노인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깊은 우물 같았습니다. 모래는 본능적으로 노인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노인의 어깨 뒤로 길고 무거운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고 오래된 것이지만 어딘가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고 많이 아파하고 그래도 버티며 살아온 사람의 기운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한때 궁중에서 약을 다루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세가의 미움을 사산으로 물러난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중의원이라 불렀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모래는 따뜻한 죽 냄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노인이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너는 사람 얼굴을 보는구나. 모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빛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게 있느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 뒤에 긴 그림자가 있어요. 하지만 따뜻해요. 노인은 조용히 오래 웃었습니다. 그건 내 지난 세월이다. 그 말 한마디에 모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울어본 적이 없어서 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노인 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를 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뿌리가 깊은 것과 얕은 것을 구분하는 법, 쓴 것과 단 것이 어떻게 같은 효능을 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는 맥을 짚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끝으로 느끼는 것, 눈으로 읽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거라. 어느 저녁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루에도 12번 변한다. 아침에 검은 그림자가 있어도 저녁엔 환해질 수 있어. 네가 본 건 그 순간의 기운일 뿐이야. 운명이 아니다. 모래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것들은 막을 수 있었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막을 수 없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본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쓰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쓰느냐다. 그 말이 모래의 가슴 안에 꺼져 있던 무언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느 봄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새로 지어야겠다. 제 이름은 모래인데요. 그건 사람들이 내게 붙인 이름이다. 이제 네가 받을 이름이 필요하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여운, 여러 온기를 본다는 뜻이다. 모래는, 아니 여운은 그 이름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추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것도 볼 수 있다는 뜻. 어둠만이 아니라 빛도 볼 수 있다는 뜻. 그것이 새로운 이름이 가진 약속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봄이면 삼법꽃이 흐드러졌고, 여름이면 계곡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가을이면 붉은 잎이 움막 앞에 쌓였고, 겨울이면 불빛 하나로 세상이 가려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여우는 1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질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우는 그 사내와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우는 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병이 아니었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들어 방문 앞에 서 있는 아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내의 눈동자에 짙은 붉은 기운이 번져 있었습니다. 억누른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어디로 쏟아지는지 여우는 알았습니다. 아이를 때리셨습니까?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여우는 아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서 몸이 먼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사내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자랐어. 아버지한테 달리할 줄을 모르오. 여우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셨으면 됩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에 기이한 젊은 의원이 있다더라. 얼굴만 보면 속을 안다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떠돌더니 수십 년 된 병을 앓는 노인,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인, 말 못할 사정을 안고 온 이들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필요한 말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약을 다려주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에 나서려던 박씨 부인이 아이 앞을 지나쳤습니다. 모래는 박씨 부인의 볼 옆으로 금이 간 항아리 같은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각조각 갈라진 듯한 빛이었습니다. 분명 오늘 무언가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장에 가지 마세요. 박씨 부인이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모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에게 당신 얼굴에 깨진 그림자가 보인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그날 오후, 박씨 부인은 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재수없는 소리를 해서 그런 거 아냐? 저 애가 말하면 꼭 일이 난다니까. 모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맞고 싶어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피해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탓이 되는 걸까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김노인의 외양간에 불이 나기 하루 전, 모래는 그 노인의 콧잔등에 번진 잿빛 기운을 보고 조심하라 했습니다. 마을 훈장의 막내 아들이 급병으로 쓰러지기 전에도 모래는 그 어미의 입술 위로 달라붙은 검은 그림자를 보고 아이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저 애가 또 불길한 소리를 했다. 경고는 예언이 되었고 예언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모래는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면 욕을 먹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쳤습니다. 어느 쪽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점점 더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흉조야. 두면 마을이 망해. 그 말이 커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래를 맡아 키우던 먼 친척 노파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널 거둔 게 화근이구나. 7살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밤, 어른 몇 명이 모래의 손을 잡고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유난히 빨랐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면 되겠지. 짐승굴 근처니까 알아서 살겠지. 모래는 알았습니다. 알아서 살겠지. 라는 말이 사실은 알아서 죽어도 된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모두의 눈 위로 같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낳은 더 짙고 무거운 어둠. 그들은 자신이 하는 짓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 죄책감을 눌러버리고 있었습니다. 모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른들이 산길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는 눈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찬 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손이 굳어갔습니다.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습니다. 부모도 없었고 진심으로 손 내밀어준 어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래는 버텼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자신이 세상에 있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모래는 어둠 속에서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따뜻한 손 하나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잘 잤어 라는 말 한마디. 오늘 배고프지 않았니? 하는 물음 하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그해 가을, 궁궐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왕이 원인 모를 두통과 환청으로 밤마다 쓰러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무당과 점쟁이들이 들락거렸고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날 선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나라는 병이 들었다. 여우는 궁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산에 버렸던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권세가의 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짙은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래 쌓인 죄책감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가장 어두운 종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산에는 여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궁안은 숨막혔습니다. 왕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그 얼굴들을 훑었습니다. 불안, 계산, 숨긴 욕망. 겉으로 보이는 것과 눈빛 안에 숨은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대신의 입가에서 미세한 푸른 기운을 보았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서서히 정신을 갉아먹는 약.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천천히 무너뜨리는 종류의 것. 그 대신은 왕이 쓰러질수록 더 큰 권력을 줄 수 있는 자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을 모두 거두십시오. 여운의 말에 궁이 술렁였습니다. 감히 어디서 온 자가 전하의 처방에 입을 여느냐?
전하께 올라가는 모든 약과 음식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그리고 창을 여십시오. 바람이 들어야 합니다. 왕이 눈을 들어 여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읽은 듯 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여운은 직접 달인 탕약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왕의 숨이 처음으로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여운은 대신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전하께 독을 올린 이는 이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굳었습니다. 파문이 번졌습니다. 여운은 그 대신을 향해 섰습니다. 당신의 입가에 아직도 푸른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신이 비웃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헛소리를. 그 순간 방 한쪽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대신의 하인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 가족을 인질로 잡혀서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왕이 크게 노했습니다. 궁안이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왕이 여운 앞에 섰습니다. 그 눈으로 나라를 보필하라. 높은 자리를 내리겠다. 여운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눈은 사람을 살피기 위한 것이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오히려 나를 더 믿게 한다. 여운은 물러났습니다. 돌아오는 산길에서 여운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이장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내는 여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운은 멈췄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전보다 그림자가 더 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전 눈 내리던 밤의 기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던 발걸음, 빠르게 내려오던 어른들의 등. 여운은 이장을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막에 돌아오니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구나. 여운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그들이 받을 것은 제가 주는 벌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그림자일 테니까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깊고 오래된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 위로 여운은 보았습니다. 어둡고 긴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것을. 그날 이후 산 아래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운이 가져온 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내 옆 사람의 얼굴을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서서히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빛이 다른 것을 알아채는 법.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법. 말보다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여운이 산에서 배워온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그 산길을 오르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사이로 이런 말이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길이 비친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눈에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숨길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얼굴을 읽는 아이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운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지만 정작 그 능력이 그를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눈 속에서 발걸음을 멈춘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건넨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건 내 지난 세월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담히 인정한 그 말 한마디가 7살 아이의 가슴에 불을 켰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본 것을 믿을 때, 그리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해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삼킨 것들이 너무 많아 조용해진 사람.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무시당해서 아픈 사람. 잘못된 게 없는데 혼자 미안해하며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발걸음을 멈추는 것, 눈을 맞추는 것, 괜찮냐고 묻는 것.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여운이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거라. 오늘 하루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눈으로 내 곁에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의 얼굴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여운이 아니어도 우리는 조금쯤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눈을 돌리고 있을 뿐이지요. 오늘은 조금 더 오래 바라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